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2일 오전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및 월북 조작 사건의 경과를 보면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저런 식으로 사실이나 역사를 조작한 사례가 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시절에 특조위를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 산하에 1980년 5월 계엄군이 광주 사태에서 진압작전을 할 때 기총소사를 해가지고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이것을 국방장관이 그대로 수용해서 발표함으로써 국군을 양민 학살 집단으로 만든 것, 이거 재조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980년 5월 광주 사태 진압 과정에서 헬기 기총소사에 의한 인명살상은 없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광주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980년 5월 저도 거기 며칠 동안 취재를 했으므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대낮에 기총소사를 하려면은 그걸 본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십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로 무슨 조사를 하면은 봤다는 사람이 10명, 20명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증언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진상규명을 더 해야 된다. 발포 명령자, 안매장설, 그리고 헬기 사격설을 조사하라 지시를 내렸는데 안매장설은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자를 전두환으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전두환이가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발표 명령을 합니까? 그런데 헬기 사격설은 사실이라고 특조위가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부터 그 결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설명드리고, 이런 허무맹랑한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비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국군을 동족 학살, 양민 학살 조직으로 공식화한 데 대해서 송영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재인 두 사람을 조사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리콥터가 시민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주장은 1988년 국회의 광주 특위 때부터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후 광주 사태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헬기 사격은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월에 광주광역시 의뢰로 전일 빌딩을 조사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거기에 남아있는 탄원들은 헬기가 호버링 상태,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호버링 상태로 고도만 상하로 변화시키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리하게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새삼 논란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몇 달 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곧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5.18 광주 사태 당시 신군부가 시위대를 대량 살상하기 위한 헬기 사격을 계획했고 실제로 전일 빌딩 기총 사격으로 일부 실행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특별 조사하라고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예단을 갖고 지시한 거죠. 그리하여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건리가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출범한 5.18 특조위는 5개월의 활동 기간을 거쳐서 2018년 2월 5.18 기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공지 협동작전의 일환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발표이고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계엄군은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위협 사격을 하였고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직접 사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521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악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또한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사전 계획적 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국군이 헬기 사격을 해가지고 집단 학살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헬기 사격으로 죽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상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치료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을 했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발표를 한 이 특조위 위원들과 당시 국방장관 송영무 이들을 재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군의 명예를 위해서 신임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국방장관 자격 없습니다. 5.18 특조위가 국군을 양민 학살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기존의 국가적 조사 결과를 뒤집은 논리 자체가 허무맹랑합니다. 이게 조작을 하면은, 거짓말을 하면은 논리에 벌써 그 모순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모순을 권력의 힘으로서 듣고 언론이 이걸 파헤치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국가 공식 문서에 등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로 굳어져 버립니다. 조사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엄군 지휘부가 문서로 헬기 사격 실시를 지시했고 이를 하달받은 현장 지휘관들의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구두 명령이 있었다. 헬기가 무장한 상태로 작전 활동을 했다. 특조위 면담 조사에서 5명의 헬기 조종사들이 무장 헬기의 출동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사실상 발포를 허용하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으며 자위권 발동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 평시보다 엄중한 군법이 적용되는 비상계엄하에서 헬기 사격 명령을 받은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 사격 명령을 무시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는 뚜렷한 증거다. 논리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건 문서상의 이야기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사격 명령을 받은 조종사가 현지에 가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격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격 못하겠습니다고 하니까 그냥 취소돼 버린 겁니다. 명령은 한 경우에 조종사에게 사격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까 못하겠다.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거부해가지고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서상으로만 지금 공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헬기 사격하면 분당 몇천 발이 나가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죽고 다쳤을 텐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헬기 사격으로 죽었다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5.18 특조위의 조사 발표에 따라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입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 군이 38년 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 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허위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사과를 했다 이겁니다. 이 송영무 국방장관 가만둘 수 있습니까? 언론도 5.18 특조위의 발표를 비판 없이 수용해 받아섰습니다. 무장 상태로 비행했지만 사격은 하지 않았다는 당시 조종사 전원의 일관된 주장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헬기 사격을 했다는 사람도 그 사격으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헬기 사격이 국가적으로 인정되었다 이겁니다. 이걸 만약 외국에서 번역해서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아니 국방부가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재조사를 해가지고 국군의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또 광주 시민들의 명예도 회복하는 길입니다. 누구보다도 헬기 기총사격에 의한 인명살상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아는 광주 시민들이 침묵하면은 이 역사 조작에 공범이 되니까 광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는. 5.18 특조위는 헬기 조종사들의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묵살하면서도 헬기 사격을 보았다는 목격 증언에는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헬기 사격 사실을 보다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다면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정리를 했는데 이들의 증언은 이미 1995년 검찰 국방부 합동조사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이었거나 헬기의 기체 성능이나 무장 화기의 특성 등을 몰라서 한 주장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배척되었던 내용입니다. 5.18 특조위는 그 증언들을 가져와 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정점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증언자는 당시 출동했던 육군 31, 61 항공단 소속 헬기 조종사들입니다. 이들은 일관되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무장 한 채 출동한 건 맞지만 한 번도 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는데 2017, 18년 5.18 특조위 조사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쐈다면은 누가 쐈다는 조종사 이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발표를 한 셈인데 그러면 살인한 사람과 피살된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름도 없이 살인이 있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특조위, 그것을 받아들인 비겁하기 짝이 없는 송영무 국방장관, 과연 같은 하늘에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고민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탄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작년에 고인이 되신 2019년 11월 30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도 이 헬기 사격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로 해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검찰은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의 주된 근거는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5.18 당시 국군의 야만적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통해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전두환 재판은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재판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판결을 한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의 실체에 대해서 113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단 한 줄의 설명으로 가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0년 5월 21일경 광주천 불로교, 양림동, 대이동, 학동시장, 기독병원 일대 등에 헬기 사격이 있었고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 했지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헬기를 타고 어떤 무기로 어디를 사격했고 그 사격으로 누가 죽고 누가 다쳤으며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판결문도 황당합니다. 판결문도. 그런데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겁니다. 엉터리 특조위 보고서가 엉터리 재판을 결과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판결문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이건 사실상 특조위 주장을 배척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무정 상태로 있었던 505 항공대 또는 506 항공대 소속의 500MD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국방부 특조위가 주장해온 집단 학살,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은 증거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재판을 하니까 양민 학살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하면 누가 했다고 최소한 그건 적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이 있었다라고만 적어 놓은 거예요. 몇 명을 죽였다고 누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1심 재판부는 시민을 향한 조준 사격이 아닌 위협 사격에 한정한 핵일 사격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위협 사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협 사격이라고 해놓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사격이 없었다라고 한 것은 위협 사격까지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아닌 재판이죠. 판사는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를 참조할 뿐 이 법원이 그 조사 결과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사실상 재판부는 판사는 국방부 특조위 보고서가 사실이 아님을 인정한 겁니다. 사실이었으면 특조위 보고서대로 양민 학살이 있었다. 따라서 없었다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나오고 위협 사격이 있었던 것 같다. 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이 판사도 참 문제 판사입니다. 무죄여야죠. 무죄. 그런데 사회 분위기 또 광주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무죄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피해갔는데 이거 두고 이 판결로 이 판사는 언젠가는 부끄러운 처지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18 특조위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이 내린 것은 이 재판에 비유하자면 집단 살인이 있었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조종사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과 같습니다. 아니 출동한 조종사들이 양민 학살을 했다고 했으니까 살인범이란 것 아닙니까? 이 조사 결론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5.18 특조위 발표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조종사들은 양민 학살범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18 특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완벽한 증거는 그냥 비약과 아주 엉뚱한 추리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사를 근거로 조종사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는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더 섬뜩한 것은 이런 부실한 조사가 아무런 반론도 없이 국가적 사실로 인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 없이 야만적 사격이 있었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이 견제하지 않고 거기 한술 더 떠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거죠. 국방장관이. 현대사 왜곡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국군 장교단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5.18 특조위의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으로 양민이 학살됐다는 발표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재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방장관, 현재 국방장관, 그리고 국군 장교단, 성우회, 또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안보단체, 재향군이라가 일치해가지고 재조사를 건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